전라북도의 아름다움을 걸으면서 만끽하는 명품 여행길, 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자연을 담은 길, 전라북도 천리길. 44개로 이루어진 전북 천리길을 매주 하나씩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내 친구 전북 천리길을 소개합니다. 지난주에는 남원 교룡산 둘레길을 다녀왔었죠. 오늘부터는 전북 천리길 겨울길 시작입니다. 먼저 전주로 떠나봅니다. 오늘 천리길 안내해 주실 분 박경숙 해설사님 자리했습니다. 해설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천리길 해설사 박경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 떨리신다고. 네, 엄청요. 근데 전혀 떨리는 거를 느끼질 못하겠어요. 오늘부터 전북 천리길의 겨울길 시작입니다. 마침 어제 또 지난주에 또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네. 네. 전북 천리길 사계절 모두 매력이 있지만 겨울길 특히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겨울길의 매력은 앙상한 가지의 나무에 붙어 있는 겨울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봄을 준비하고 꽃을 피우려고. 그런데 그 꽃을 피우기 위하여 혼자만의 시간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혼자서 내 안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 나무를 보면서 겨울이라는 멋진 계절, 그게 겨울이 아닐까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는 이 계절에 걷는 길이 겨울길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라북도 천리길을 걸으면서 그 힘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해도 되겠는데요? 너무 좋네요. 오늘 해설사님과 어떤 길 걸어보나요?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길은 전주 한옥마을 둘레길입니다. 오. 네, 전주 한옥마을 둘레길은 전주시의 3개의 길 중에 제1길에 속합니다. 한옥마을 둘레길의 안내판을 보면 가로 안에 숨길이라고도 쓰여져 있어요. 숨길이요? 네, 그 숨길의 의미는 삶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전통의 향기와 삶의 향기를 들이쉬는 산소 같은 길. 역사와 문화가 숨을 나누는 길. 그래서 살아서 숨쉬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짧게 숨길이라고 네. 숨길이라고 했군요. 네네. 네.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찾아요, 한옥마을에. 네. 근데 그 안에 둘레길이 있다는 거예요? 안과 안도 있고 밖으로 돌아서까지를 한옥마을 둘레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경로로 저희가 한번 걸어볼까요? 네. 오늘은 경로는요. 한옥마을 둘레길은 공예품 전시관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한옥마을 안쪽에서부터 시작하네요. 네. 공예품 전시관에서 시작하여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양사제를 만날 수 있고요. 전주 향교를 둘러본 뒤에 전주천을 따라 걷다가 한벽당을 지나요. 네. 한벽당을 지나면서 잔연 생태관을 통과하면 치명자산 성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치명자산 성지를 가는군요. 네. 치명자산 성지까지는 역사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숲에 들어서게 됩니다. 네. 88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성된 숲길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길의 이름은 바람 쐬는 길이라고 명칭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슬로우시티 전주길이라고도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멋진 정자가 보여요. 의자도 보이고요. 잠깐 쉬었다 가야겠네요. 네. 그래서 거기가 반환점이 됩니다. 반환점에서 잠시 쉰 다음 전주천변을 따라 내려오시면 아까 걸었던 그 숲길에 아닌 뚝방길을 따라서 걸어요. 뚝방길을 따라서 걸어오다 보면 한벽구를 지나게 되고 한벽구를 지나면 자만벽화마을 그리고 이목대와 오목교를 지나 오목대에서 한옥마을 풍경을 굽어보고 시발점인 공예품 전시관에 이르게 됩니다. 총 거리는 8km이며 소요 시간은 2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네. 한옥마을 인근을 크게 한 바퀴 도는 네,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저희 동네라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골목골목이 다 제가 아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한옥마을 전체를 둘러보는데 이렇게 한옥마을 둘레길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전주 한옥마을 둘레길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과 교동 일대에 걸쳐 있는 마을을 이야기해요.
이 한옥마을이 형성이 된 것은 1911년 말 전주 읍성의 남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곽이 철거가 되면서 서문 밖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민족적 자긍심을 가진 전주의 선비들이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이곳에 풍남동과 교동 일대에 한옥을 짓기 시작합니다. 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옥마을로 성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살려면 일본식 그 건축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되니까요. 아, 그래서 그거에 안 된다. 안 된다. 네.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안 된다는 좀 이상하다. 네. 일본인 주택에 대한 대리의식. 네. 이런 것들이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옥마을을 형성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한옥마을 형성이 된 것은 10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네. 서울 북촌이나 안동, 하회처럼 외곽에 있지 않고 도심에 있어요. 정말 도시 한복판에 있잖아요. 구도심에 있어요. 네. 도심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이런 한옥들이 전통적인 한옥이 아닌 도시형 한옥에 속합니다. 그래서 도시형 한옥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문화적인 가치가 높지는 않지만 도심 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경기전, 전동성당 등과 같이 문화적인 가치를 가진 것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네. 전동성당, 뭐 경기전, 뭐 이렇게 다 의미가 있는 건축물인데다가 그리고 그 일본인들이 약간 우리의 문화를 좀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거주 문화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에 이제 반항하는 대립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만들어진 마을이기 네. 때문에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 있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예품 전시관을 첫 시작으로 저희가 걷게 되는데 공예품 전시관 뒤쪽에 굉장히 큰 나무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나무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당산나무입니다. 공예품 전시관을 출발하여서 계단을 오르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이 당산나무입니다. 네. 오목대 오르는 길에 우뚝 선 당산나무는 500년 정도 된 당산나무라고 해요. 한옥마을보다 더 오래됐네요. 네, 그렇죠. 더 역사가. 네, 그래서 깊네요. 이 당산나무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주 한옥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이 당산나무가 지켜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도 주민들의 무병과 평온무사를 기원하는 당산제가 매월 정월 대보름에 이곳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매년 정월 대보름에 네. 당산제가 열리는군요. 네. 거기를 구경한 다음에 내려가면서 양사제를 만나게 됩니다. 양사제는 선비를 기르는 집이라는 뜻으로 전주 향교의 부속 건물이었고 전주 향교에서 공부를 마친 청소년들이 모여서 생원이나 진사시험을 공부하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전주 향교도 볼 수 있을 텐데 전주 향교는 은행나무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은행나무 하면 빼놓을 수 없죠. 드라마의 촬영지로 아주 더 핫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은행나무도 유명하지만 전주 향교도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전주 향교에는 제향 공간인 대성정과 공부를 가르치는 공간인 명륜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99칸이 넘는 규모로 이루어졌었다고 해요. 지금은 사라져 네, 맞아요. 작아졌지만 그래서 이곳에서 그 앞에 명륜당 앞에 그다음에 대성전 앞에 있는 은행나무를 빼놓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죠? 왜 은행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예요? 향교에? 은행나무는 굉장히 오래 사는 나무래요. 그리고 벌레가 잘 타지 않는데요. 그래서 벌레가 타지 않고 오래 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았더니 주변으로부터 별로
타협을 잘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선비 정신을 좀 닮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명 선비나무라고도 한답니다. 지금 당산나무 한 500년 됐는데 우리 전주 향교의 은행나무는 얼마나 됐어요? 420년 됐어요. 420년. 네, 굉장히 나무들이 오래됐습니다. 네. 이 향교를 구경하고 난 뒤에는 내려가요. 전주천으로 내려가서 한벽당을 지나서 전주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연 생태관을 지나갑니다. 네, 이렇게 전주 자연 생태관까지 지나서 치명자산까지 올라갑니다. 네. 치명자산까지 올라가진 않고요. 치명자산 앞을 지나갑니다. 옆구리를 약간 지나는 거 아니에요? 네. 옆구리를 지나는데 치명자산 성지는 신유박해 때 순교한 호남의 사도 유한검 아우구스티노 복자와 그의 가족 6위에 합장된 가족 순교자의 묘가 있습니다. 네. 이 치명자산에서 이제 그 카톨릭 네. 그 믿으시는 분들은 결혼식도 굉장히 네, 많이 하고 평화의 행사도 전당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걷다 보면은 여기 굴도 볼 수 있는데 네. 이 굴이 또 굉장히 핫플레이스잖아요. 네, 요즘 25, 21의 촬영지기도 하고요. 요즘 한옥마을에 떠오르는 핫한 장소이지요. 지금도 가서 보면 선호 팀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진 찍으려고요. 이렇게 네. 추운데? 네. 네. 그렇지만 이곳은 아주 가슴이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굴이지요. 일제강점기 때 전주 남원간 철도를 건설하면서 민족 정기를 끊는다 하여 한벽당 아래 터널을 뚫고 철도가 건설했어요. 이렇게 마음이 아픈 굴이기는 하지만 어떻든 간에 1981년 5월까지 전라선이 외곽으로 가기 전까지 전주 도심 구간에 철도로서 활용이 되었답니다. 네, 뭐 전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맥을 끊겠다라고 네. 해서 만들어진 굴이어서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합니다. 네. 벽화마을도 볼 수 있어요. 네, 그곳을 구경을 하고 조금 올라가면 자만 벽화 마을에 아주 풍경이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만이라는 마을 이름은 자식이 많이 불어나라는 뜻을 붙여져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자만 마을은 전옥 한옥마을과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고즈넉히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피난민들이 모여서 살았었대요. 네, 약간 그 달동네 느낌도 네. 좀 있어요. 네. 전주에 그렇게 높은 지대 집들이 있는 곳이 그렇게 없어요. 없거든요. 네. 그러는데 그곳에 피난민들이 하나둘씩 살았던 곳인데 2012년 녹색 둘레길 사업의 일환으로 골목길 40여 채에 곳곳에 벽화가 그려지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네. 2020년 전주 벽화 트리에날레 예술가 작업을 통해서 더욱더 새롭게 변화가 됐고요. 전주 벽화 트리에날레 그 사업은 3년마다 한 번씩 변화가 된다고 해요. 오, 그래서 그렇군요. 2023년도에는 또 다른 벽화가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만 옥류 벽화 마을의 그 벽화는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3년에 한 3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요. 리뉴얼이 되는군요. 네, 네. 아, 네, 그래서 살아있는 미술관입니다. 살아있는 미술관으로 3년마다 하고 있고 그렇게 벽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주민들이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종류를 볼 수 있고요. 또 이곳에 가다 보면 자만동 금표라는 표시를 볼 수 있어요. 자만동 금표. 네, 이곳은 이성계의 사대조 목조 이한사가 살았다는 것을 표시한 표시랍니다. 그렇군요. 네, 가운데 아주 자그마하게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네, 자만동 금표. 네. 이어서 이목대와 오목대까지 보면 경로가 끝이 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목대는 고려 말 우왕 6년에 이성계가 유명한 남원 운봉 황산대첩을 승리를 하고 돌아가면서 조상이 살았던 이곳에
종친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던 곳이지요. 네, 지금 가도 느낌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네. 이렇게 볼거리가 많아서 세 가지를 선정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포인트 세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전주 8경 중에 하나인 한벽당을 선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15호이며 승암산 기슭에 절벽을 깎아 만든 터에 조선의 개국공신이며 집현전 직제학을 지닌 월당 최담이 그의 별장으로 세운 누각인데요. 네. 이곳은 실지에서 시작된 물이 한벽당 아래로 흘러와서 물줄기가 한벽당 아래 바위돌에 부딪히면서 흰 옥처럼 부서지면서 뿌연 안개를 이루는데 그 전경이 마치 벽옥 한류 같다 하여 붙여졌대요. 네, 이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가면 네. 이 한벽당이 보여요. 네. 그래서 아 저기 한번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올라가서 한번 풍류를 즐겨보세요. 네, 그 물줄기가 한벽당 아래 바위돌에 부딪혀 네. 흰 옥처럼 부서지는. 부서진다. 전주 8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자만옥류 벽화마을입니다. 자만옥류 벽화마을은 구석구석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꽃, 동화, 풍경 등 테마가 있는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요즘에는 그러면은 어떤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요즘에는 여러 종류 중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 중에 저는 제일 기억이 남는 것이 꽃이더라고요. 아, 꽃. 네. 꽃이 그려져 있는 벽화가 저는 마음에 굉장히 와 닿고요. 그다음에 고양이, 낭만 고양이. 아, 고양이하고 꽃이 그려져 있군요. 네. 그래서 구석구석 그냥 길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 보면은 자만 마을에 대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요. 자만 벽화 마을 옆에 옥류 마을이 있어요. 아, 네, 옥류 마을에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옥류 마을에는 아주 오래된 나무로 된 전봇대가 2개가 있어요. 나무로 된 전봇대가 네, 있다고요? 네, 지금도요. 모두 다 세멘트로 변해 있는 전봇대가 옥류 마을에만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시는 길에 자만마을만 들리지 마시고 옥류마을도 들리셔서 그 전봇대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전봇대 앞에서 또 인생샷 하나 또 네. 남겨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목대와 그곳에서 바라보는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뷰 너무 좋죠. 네, 그 오목대에 올라가서 이성계가 불렀던 대풍가. 아, 그렇죠. 대풍가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네. 한번 나도 그 기상을 생각해 보면서 꿈을 한번 꾸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성계의 기상을 한번 네. 느껴보는 네. 오목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길인지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요? 사부작거리면서 걷는 길. 사부작. 느리게 걸어보아야 보이는 것이 많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풍경들이 많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전주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네. 그리고 이 한옥마을도 굉장히 자주 가는데 오늘 이렇게 해설사님이랑 걸어보니까 네.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한번 멋있죠. 네, 정말 멋있는 길이네요. 네. 한번 저도 걸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아름다움을 걸으면서 만끽하는 명품 여행길 전라북도 천리길. 오늘은 44개의 길 중 벌써 32번째 길입니다. 걸어봤습니다. 네. 저 진짜 조만간 꼭 가서 가까우니까 더 걸어봐야 되겠습니다. 박경숙 해설사님 멋진 안내 감사했습니다.